활용은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우리는 이제 21쪽에 고난도 교과서 고난도 문항 두 개를 만나러 갈 거예요. 29번, 30번입니다. 29번 고민해 보세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언제나 나옵니다. 언제나. 중간고사 때 감각이 남아있을지. 더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F는 0이래 얘들아. F는 0. 최고차 개수가 1이고 fx가 당연히 이거 중요하지. 우리 아예 습관처럼 하기로 했잖아. 최고차 개수 1이고 F가 0이래. F가 0. F가 0이래. F가 0이니까 H2가 몇이게? F가 0이니까 H2 몇이게? 네. F가 0이잖아. H2 몇이야? 0 아니야? F2가 여기 0 되고 H니까 H가 0이잖아. 이게 핵심인데 F2가 0이라서 H가 0이다. 이게 핵심인데 그럼 HX는 인수로 뭘 갖는 거야? HX는 인수로 X-1을 받지. 이렇게 최고차 개수는 모르고 이게 핵심이잖아. 이게 해석이 티가야 돼. 이 문제의 핵심은 가 조건을 보고 H2가 0이다 라고 해서 HX를 바로 최고차 개수를 몰라서 P에 X-2다 라고 쓰시는 게 핵심. 그러면 X-2의 완전 제곱 곱하기 GX는 그러면 몇 차식이게? 1차지. 근데 최고차 개수가 몇이니까? 1이니까 얘도 x로 시작하겠네. 그럼 얘는 x 더하기 k다 라는 식으로 가정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더하기 p의 x-2. 그럼 끝났네. 여러분들한테 gx랑 hx 더하면 마이너스 2라며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며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며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 여기가 이렇게 돼야겠네. 그러면 K도 나오겠네. 뒤에 있는 상수가 4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이렇게. 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는 0이다를 가지고 H가 0이어서 HX의 인수로서 X-가 있다 라고만 해냈다면 이발상으로만 갔으면
아주 깔끔하고 빠르게 풀렸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30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얘는 내가 저 네모칸친 저기를 어떻게 볼 거니가 핵심인데 px제곱은 2px 더하기 뒤에 어떠한 4차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난 이렇게 봤으면 했던 거죠. 요식을 이렇게 변형하길 바랬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이면 어떻게 가? 보통의 풀이 나면 최고차 개수가 자 이게 항등식처럼 푸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 개수가 1인 4차 방식인데 그럼 얘 두 개는 당연히 몇 차식이겠어? 2차? 2차가 돼서 얘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가정해가지고 px를 요거 두 개 실제로 이제 넣어서 3차항, 2차항 상수항 맞춰가지고 A, B 값 찾으면 되잖아. 항등식으로, 그지? 근데 그거 좋아. 이게 1번 풀이야. 이게 1번. 가정에서 항등식. 이게 1번 풀이. 그 다음에 이 시선도 쉽진 않은데 이 시선도 한번 고민해봐봐. 아니 이 식은 결국에 서로 다른 두 다항식의 곱으로 그럼 표현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그러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한다는 건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보여? 안 보이지? 그게 문제야. 없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근데 나는 항등식이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했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보다 보면 핵심은 얘가 문제를 일으키거든. 얘 혼자 튀어 개수가 얘 혼자 튀어서 문제라서 쟤를 이렇게 쪼갰어. 이렇게 쪼갰어. 그러면 쪼갰다면 얘네가 뭉쳐 있으면 안 되겠지. 다시 우리가 짝을 지을 건데 여기서 짝을 지어서 문제를 풀 건데. 내가 뭐 잘못 썼어? x 4제곱인데. 아 그래.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깜짝이야.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쪼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특정 항들을 뽑아내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공통인수를 만드는 건데 얘네들을 다시 뭉쳐가지고 만들면 안 되지. 그치? 얘네들 따로 있어야겠지. 그래서 나는 짝을 이렇게 지는 거지. 이렇게 짝을 지은 거죠. 맞게 썼지? 그러면 요거 세 개는 x제곱으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하고 마이너스에 x 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공통인수가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px와 px 빼기가 완성됐네. 이게 px, 이게 px 빼기 2다 하고 끝. 쌤, 이게 더 빨라요.
어떤 거? 저거 마이너스 1까지 넘겨서 오! 마이너스 1까지 넘겨. 네. 아, 마이너스 1까지 넘겨. PX에 대한 완전역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또 다른 인수분해. 인수분해 2, 인수분해 1. 그러면 1까지 넘기면 p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야? 마이너스 1. 아 그러네.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야. 그럼 이게 쌤 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요건가요? 네. 아 그러네. 오, x 제곱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게 나오니까 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오, 좋은데? 오케이, 이거 써먹어야지. 오케이, 그렇게 되네. 비상이네요. 수리 3번이에요. 저희 이거 중간고사 때 이거 풀었어요. 아, 있었어? 네. 아, 그래? 그랬어? 어. 나 기억이 없지. 근데 이 풀이를 우리 반 친구가 해서 쌤이 다른 반 가서도 알려줘야지 이랬었거든요. 좋아요. 근데 기말고사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경계가 깨졌습니다. 저기서 중간고사 때 봤던 문제가 기말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네요. 좋다. 내가 이걸로 알려줘야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 갈 겁니다. 연립방정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데 25쪽 공통근. 혹시 공통근 기억나니? 이게 연립방정식이라는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뭐랄까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어렵게 나오거나 하지 마. 근데 그 중에 연립방정식 중에 좀 까다롭게 내면 공통근을 내요. 공통근. 쌤 근데 저희 거에 여기 삼각함수라 쓰였어요. 어디에? 아 놀래라. 깜짝이야. 원장님이 교재 만들다가 아마 오타냈나 보다. 말해야겠다. 자, 공통근. 자, 공통근은 여러분들한테 예시 문항 보면 이런 게 써 있죠.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m은 0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은 0 이라는 두 2차 식이 있는데 얘네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이때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풀 거니? 공통근도 찾고 그 m도 찾아봐 라고 얘기해. 근데 이때 핵심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핵심이야. 공통근이 오직 하나라는 거야 얘들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 공통근을 갖는 그냥 공통근만 가져라고 하면 둘이 똑같으면 공통근 같지. 식이 똑같으니까 공통근을 갖겠죠. 그렇죠? 근데 오직 하나만 공통근을 가져야 되니까 m은 3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m은 3일 수가 없어요. 그럼 m은 3이 아니네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 이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 공통근이 제일 그나마 연립방정식이 좀 까다로운 이때는 공통근을 가정하세요. 공통근을 가정합니다. 공통근을 가정해서 알파라 가정해보지 뭐. 대입하는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m은 0 알파 제곱 더하기 m알파 더하기 3은 0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연립을 하면 더할 거야? 뺄 거야? 당연히 빼겠지? 연립이라는 건 뭔가를 없애려고 하는 거지 추가하거나 식을 막 부풀리거나 하려고 하는 짓은 아니잖아. 그럼 빼면 3-m의 알파 더하기 m-3이다 라고 하면 m-3이라는 공통인수가 있고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니까 우리 아까 이 식이 0이 되려면 m은 3이거나 알파는 1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m은 3이 절대 안 돼요 라고 해놨으니까 알파가 1일 때가 정답. 근데 우리가 가정한 알파는 공통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통근이 1이네. 그럼 공통근 1을 갖게 하기 위해선 다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m은 그래서
마이너스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공통분은 여러분들이 만나면 가정에서 대입해서 연립하면 정답입니다. 라고 처음엔 얘기하죠. 처음에는. 근데 사실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라면 굳이 가정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가정에서 뺄 거면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빼도 나오는 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정하는 과정을 생략하시고 그냥 빼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도 이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대입해서 뺀 겁니다. 정리해 보시고, 공통분이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낯선 것 중에 하나예요. 교과서에서 나머지 유형들은 꽤 무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로만 뒤에 있는 유형들을 체크할 거야. 정리 마저 해보세요. 아직 정리하는 친구 왔으면 기다려봅시다. 숙제는 다 푸는 거야? 는 다 풀 거야. 나 이제 다 풀고. 얘를 이렇게 다 푸는데 이거 왜 다른 아니 숙제가 내일 또 나오고 하겠죠. 뭔가. 교과서 풀어야지. 내일까지 다 풀어야 하나요? 아니요. 아, 오늘은 내 숙제 없죠. 오늘도 수업하고 내일도 수업하는 숙제가 어디 있어? 그렇게 비인간적이잖아. 자, 우리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면 말로 한번 발상들의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31번 문제를 딱 보니까 생긴 게 어때? 31번 문제를 보니까 위에는 1차식, 밑에는 2차식, 그지?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뭘 하겠어?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할 거야? y는 x 빼기 6으로 정리하고서 밑에 y에다가 x 빼기 6 싹 다 넣어가지고 그냥 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해가 2개 나오면 순서상으로 해 2개 쓰면 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연방이 혹시 나왔어, 서술형에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x는 뭐고 y는 뭐고, 또는 x는 뭐고 y는 뭐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쓰면 되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번을 보면 요번에 2차 방정식 2개야. 그럼 여러분들 뭘 찾는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는다. 위에 있죠?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는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건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풀면 되더라. 결국엔 케이스 분류가 또 2개가 일어나겠지. y는 2x랑 y는 x일 때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푸니까 정답은 총 4개의 순서상이 나오게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연방 이쪽 여러 가지 방정식 계산이 하드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35번. 자, 문제 해석만 잘하면 어렵지 않아요. 왼쪽에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다? 근데 이 각각을 연립하려고 했더니 A랑 B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어.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문제를 잘 읽어보니 왼쪽에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에도 또 오른쪽에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에도 어쨌든 해가 공통인 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도 오른쪽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있다는 거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 연립방정식의 경계를 풀면 되는 거야. 그렇죠? 경계를 풀고 x 더하기 y는 4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다. 이 2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37번인데 자, 37번 보면 x 더하기 y가 6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다가 있는데, 물론 얘도 우리가 첫 번째에서 했던 유형이랑 똑같이 풀어도 돼. 이게 방법 1이야. 거기 밑에 비상교과서에서 보면 지금 민재가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1번 y는 6 빼기 x를 바꿔서 얘 대입하는 거 하나. 그래서 이게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한 친구들은. 이게 두 번째, 이 식에 이렇게 생긴 식의 이름은 대칭형이라고 불리우는 아입니다. 대칭형. 대칭형이 뭐냐? x 자리에 y를 대입하고 y 자리에 x를 대입해도, 즉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함이 없을 때를 대칭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대칭형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두 번째 풀이 근각의수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꼭 알아둬야 돼. 왜? 응용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 이따 만날 거야. 자, 근각의수로 푼다라는 건
자, x 더하기 y는 6이니까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니까 xy는 여러분들이 16을 빼야 되니까 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곱셈 공식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 얘들아 뭐랑 뭐가 나왔어? 합과 곱을 여러분들이 찾았네. 합과 곱이 나오면 항상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가 떠오르면서 뭘로 바꾸는 거야?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래서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입니다 해서 사실 x, y가 여러분들 인수분해하면 2 또는 4가 나올 거 아니야. 2 또는 4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누가 x고 누가 y야? 말 안 해주지. 조건도 없지. 그치?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아무 얘기가 없으니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2, 3, 4. 상관없죠. 이렇게 쉬운 문제는 선택권이 있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선택권이 없어요. 이렇게 풀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져서. 요번에 이게 수리고사 수령 1번이었잖아요. 생근 xy가 마이너스 8. 그래요?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xy가 20이다. 36. 아니?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셨으면 요발성이 이번에 수리고사 수령 1번이었고 39번으로 갈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다. (39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핵심 조건이 뭐지? 하고 확인해 보시고 39번 핵심 조건이 뭐지? 해가 오직 한 쌍이네.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아마 위에 있는 식을 x는 2y 더하기 3이라 바꾸고 밑에 식에다 대입해서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지 라고 했겠죠. 그러면 풀면 5y 제곱 더하기 12y 더하기 9 마이너스 a가 0입니다 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죠. 그쵸? 근데 해가 몇 개? 오직 하나 남네. 그럼 y가 몇 개 남아야 돼? 그치, 그게 핵심이죠. 한 쌍이 해니까 y도 하나만 나와야지.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4분의 d가 0입니다 라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핵심. 즉 해가 오직 한 쌍이다, 연립방정식 해가 오직 하나다 하면 판별식은 0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되신 친구들은 42번 한번 식 세워보세요. 식 두 개 세워봐. 42번 식 두 개 세워봐. 아니 YBM 뮤 희찬이라는 교과서가 못 보던 게 천재류가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천재가 아니고요. 저희 중학교 때 이 류희찬 사람 천재. 그러니까 원래 천재였잖아. 근데 왜 이름 바꿨대? 몰라. 근데 이 YBM 뮤희찬 교과서가 겁나 어려워요. 문제들이. 이 42번 문제가 원래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찾아보니까 출처가 모의고사더라고. 옛날에 좀 어려웠다고 했던 모의고사 문제들이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들어왔어요. 왜요? 그러니까요. 좀 어려워졌어요. 교과 과정이.
한번 식 두 개 세워보세요. 식 두 개를 딱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 식 두 개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찾은 사람들은 내가 칠판에 써놓은 식 두 개가 찾아졌나 확인해보시고,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시간을 줘볼게요. 문제가 그래도 도형 문제기도 하고, 이번 시험의 도형 문제가 적어도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는 단원들이 쫙 깔려 있어서 2차 부등식이고 여러 가지 부등식이고 방정식이고 다 활용이 필요하다 보니. 자, 위의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위의 식은 여기서 나왔어. 8 이용해서 나왔어. 8. 즉 여기가 A고 여기가 4-B니까 그래서 A 더하기 4-B가 8입니다 라고 해서 나왔어. 밑변의 길이 가지고 나왔어. 첫 번째 관계식. 그래서 A-B가 4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문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했는 정사각형 DEFG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의 4루트 3배보다 19만큼 크다라는 걸 관계식으로 쓴 거지. 그럼 이거는 이 사각형의 넓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얘의 넓이. 그럼 이제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텐데 삼각형의 넓이 얘 어떻게 구해? 1대1.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이게 무슨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은 항상 도형 문제에서 60도라는 것 때문에 길이비가 자주 쓰이니까 밑변이 b라고 약속했다면 루트 3b가 높이니까 끝났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 b제곱 곱하기 4 루트 3 더하기 19를 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문제 풀면 끝.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고 나머지 이어지는 활용들은 혼자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과서를 졸업하시고 거기 보충 유형 그 이제 첫 번째 매스 플랫 그 양식이 시작되는 별도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달렸던 그 양식 있잖아요. 네, 문제를 다 긁어왔죠. 자, 보충 유형입니다. 특수한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1번 고민해봐. 이거는 어떻게 연립하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원래는 아까 그 개념서에 아까 우리 했던 그 교재에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 아까 개념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저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다룬 겁니다. 교과서에서. 아까는 인수분해되는 식을 찾아서 상황을 분류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었어.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수항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고 2차 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수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한 거야. 그럼 이 두 번째 상수항을 소거하는 유형은 몇 번이냐? 이게 1, 2번입니다. 1, 2번. 그럼 2차 항을 소거하는 건 몇 번이냐? 3, 4번입니다. 3, 4번. 그래서 제가 교과서로는 다루지 않는 여기 개념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개념 교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들을 여기다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샵 1번은 상수항을 소거하는 유형이 되겠어요. 그럼 봅시다. 상수항을 소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xy랑 xy 없애고 싶어서 더해봤자 너무 힘든 일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수항을 없애. 그러면 위의 식의 3배에서 3x제곱 마이너스 3xy는 6이고 xy 마이너스 y제곱은 6이고 해서 빼면 3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무슨 식이 딱 튀어나오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튀어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2차 식을 연립할 때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는 게 목표야. 그래서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처음부터 주면 땡큐고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상수항을 없애던가 2차 항을 없애서 만들어내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3x가 y거나 x가 y거나 하는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그래도 땡큐지. 아니 뭐냐면 x가 y랑 똑같을 때를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서 x랑 y가 똑같을 때도 되긴 돼야 되는데 하면서 봤더니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않아요? x가 y가 똑같다를 첫 번째 식에 넣으면 x제곱 빼기 x제곱은 2잖아. 0은 2잖아.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지 않아? 그게 안 돼. 그래서 3x는 y일 때를 문제를 풀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는 좀 독특하게도 금이 요번에 x가 허수, y도 허수가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오는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독특하네. 근이 허수가 나오는 아이들이네. 독특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더라. 이런 문제가 하나 있더라. 근데 어쨌든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3번은 내가 아까 예고를 했던 대로 2차 항을 소거시키는 아이입니다. 근데 2차 항 소거는 진짜 잘 안 나와. 얘가 진짜 잘 안 나오고 저 상수항을 소거시키는 아이들은 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2차 항을 소거시키는 얘는 진짜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냥 한번 갖고 와보긴 한 거야. 혹시 몰라서 이 시기에 한번 그냥 보고 끝내려고. 그럼 여러분들은 y제곱이랑 y제곱이 거슬리니까 빼겠죠. 그럼 3x 빼기 3y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라서 따라서 y는 x 더하기 1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왜 튀어나올까?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3번이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되셨으면 5번에 가서 또 같이 고민을 해볼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는 거지. 자, 5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합과 곱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칭형. x 자리에 y를 대입해도 y 자리에 x를 대입해도 똑같아. 이게 그냥 실근을 갖게 보기래. 해가 실근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해가 실근이면 이게 이제 근각에서 쓰면 훨씬 빠르다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x랑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의 세계로 넘어가서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의 4a 마이너스 2의 라지 x 더하기 5a 제곱 빼기 4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다 실근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4분의 2가 0 이상입니다 하고 문제를 풀겠죠. 그렇죠? 끝이야 그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막 또 y는 4a 마이너스 2 빼기 x 넘어가가지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면 좋은 게 대칭형이고, 아까처럼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쉬운 거는 상관없으나 이렇게 문자가 껴있고 조건 자체가 이제 슬슬 막 실근을 갖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근각에서가 빠르다.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7번입니다. 7번의 이름은 부정방정식입니다. 중간고사 때 아마 문제를 풀다가 순서쌍을 찾는 고난도 문항들을 만났을 텐데 우리가 그때 썼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몇 개야? 하나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의 개수랑 식이 개수가 맞지 않을 때 쓰는 게 부정방정식이고, 그럼 그때 우리는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 그래서 억지로 인수분해 좀 합시다. 이렇게 억지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들? 그게 기억나요? 이렇게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거? 즉 서로 다른 두 숫자의 곱이 6이다라는, 어떤 숫자다라는 식의 형태를 만들어야 우리는 순서쌍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에 묶어서 연립을 하면, 인수분해 같은 느낌으로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y-2라는 아이가 튀어나오고, 그럼 뒤에서도 y-2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대신에 그 과정에서 상수항이 불가피하게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x랑 y가 양의 정수래 얘들아. 이거 뭐란 걸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1, 6, 2, 3, 3, 2, 6, 1 이렇게 총 4개의 케이스가 일어나지 않아? 음수들은 안 돼요. 왜냐면 양의 정수 x, y다 보니까 양의 정수들이 들어가려면 음수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 1하고 6이 되려면 여기서 x가 2분의 7이 돼야 되니까 양의 정수가 아니지. 정수가 아니지, 정수가.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막 섞여 있을 겁니다. 뭐지?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게 뭐 지금 나 거꾸로 써가지고 헷갈려. 으악. 되는 게 뭐랑 뭐야? 이거 안 되고 아까 보니까 안 되고 이거는 되겠지. y가 4고 x가 2면 되는 거고 얘는 또 안 되네. 얘는 또 안 되고 얘는 8이랑 1이 되니까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그냥 1, 8, 2, 4 다 더한 15가 되겠죠. 이게 부정방정식. 지금 한 부정방정식은 한 가지 그냥 하나의 어떤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작년에 빠졌어. 이전 교과 과정에서도 빠졌었어. 부정방정식은 맨날. 그래놓고 시험에 맨날 내는 거야. 문제 끝에 답구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 거야. 이걸 쓰게 만들 거야. 고난도 문제는. 그래서 그냥 문제 푸는데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 부정방정식 중에 되게 독특한 꼴이 하나 있어서 체크만 하면 9번인데 그냥 체크만 하자 9번. 이런 게 있어 하고 하면 돼. 얘도 부정방정식이야. 체크만 할 거야. 생긴 게 좀 이상하지 않아? 평소랑 다르지? x제곱, y제곱이 있고 6x, 마이너스 6y 또 있고 어때? 느낌이?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보면 뭘 하고 싶니? 이런 식을 보면 물론 풀기 싫겠지만 뭘 하고 싶긴 하겠어. 풀기 싫겠지. 근데 말고 우리 이렇게 완전 제곱수로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냥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은 하고 9, 9, 18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k 빼기 5 더하기 18 이렇게 더하기 1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되지 않아요? 그지?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 y가 존재하래. 그러면 얘들아 아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 값이 존재하려면 여기가 0보다 그거나 같으면 되지 않아? 정답 k가 13보다 작거나 같다 1번 단순하죠? 그렇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